실제로 우리가 그럼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면 지금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갈 친구들은 3년이 남았으니까 이걸 이제 날짜로 계산을 하면 약 1100일 정도가 돼요. 지금 이제 남아있는 시점이 많이 남았네?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수시로 대학을 갈 거냐 정시로 대학을 갈 거냐 라고 학부모님들께 질문을 하면 대부분 다 수시로 대학 보내겠다라고 해요. 그럼 실제로 수시로 대학 보내려고 몇 개월 남았죠? 라고 질문하면 5개월 남은 거예요. 여러분 4월 25일쯤 되면 목동의 모든 고등학교가 시험이 중간고사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럼 실제로 이제 5개월 남았구나 라고 생각하면 얼마 안 남은 거죠. 그럼 이 기간 동안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거고 2028 얘기를 조금 이제 해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이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때가 되면 첫 번째 수능이 통합 수능이 된대요. 그래서 제가 평가원장한테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그러면 2028 때가 되면 지금은 표준 점수 100분위 이렇게 반영하는데 이거 필요 없지 않나요? 라고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죠. 그럼 모든 친구들이 다 시험을 똑같이 보니까 원점수로 그냥 내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그냥 과거의 연속성을 이끌기 위해서 그대로 표준 점수 사용하겠대요. 100분위 그대로 사용하겠대요. 그럼 이제 수능에서는 무슨 과목이 제일 중요할까? 라고 질문하면 사람들이 수학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왜 하냐? 라고 질문하면 저희 회사의 우진이 같은 친구가 수학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강사는 현우진이거든요. 그럼 실제로 이렇게 그럼 사람들이 동감을 해요. 수학이 중요하다고. 그럼 이거에 우리가 틀렸냐 맞았냐는 사회현상이기 때문에 맞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면 4점짜리 문제가 나오는 유일한 과목이 수학이니 하나 틀리면 굉장히 점수 편차가 커지는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제일 중요한 과목은 뭐냐라고 저한테 질문하면 국어라고 얘기할 거예요. 예, 강원이 국어관에 와서 그런 게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표준 점수로 나온다라는 얘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분모를 표준 편차로 나눠요. 아이들의 점수 그리고 본인의 원점수 평균 가지고 점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국어라는 과목이 어떤 과목인가요? 라고 질문하면 우리나라 수험생 중에 약 2%에 가까운 아이들은 20점을 맞아요. 놀라운 사실이죠. 일본 애가 와도 시험을 봐도 20점 맞을 거고요. 저희 어머님이 나이가 84시신데 저희 어머니가 시험을 봐도 20점은 맞을 거예요. 왜요? 오지선다형이니까. 근데 우리나라 아이들의 2%는 20점을 맞아요. 그냥 시험을 억지로 보러 간 거겠죠. 작년 기준으로 위에서 4% 아이들은 몇 점 맞나요? 라고 질문하면 83점 맞았어요. 그럼 이 얘기를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맨 위에 4%랑 맨 밑에 2%를 빼고 나면 아이들의 점수는 몇 점 차이 나냐면 63점 차이 납니다. 그럼 이 얘기는 평균 주변의 아이들이 되게 많이 몰려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국어라는 과목은 표준 편차가 작아요. 우리 때 국어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라고 질문하면 반드시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수학 시험 범위가 줄거든요. 그리고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한꺼번에 시험을 보게 되면 문항수 아직 확정 안 됐지만 어렵게 내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워요. 이걸 과목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약 8, 9과목이 되거든요.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그럼 국어는 변별력 확보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과목이에요. 어려우면 1등급이 더 내려올 수도 있는 거고요. 밑에 애들은 고정값이죠. 어차피 찍으면 20점 나오니까 표준 편차가 작다. 우리나라 역사상 수능에서 최고점과 최저점, 다시 얘기하면 다 맞았을 때 표준 점수가 제일 높았던 점수랑 제일 낮았던 점수를 빼면 국어는 몇 점 차이가 나냐면 111점 차이가 났어요. 원래 100점짜리 과목인데 점수가 11점이 새로 생기는 거죠. 이게 국어입니다. 편차가 줄어들기 때문에 수능 관점으로 볼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과목은 국어다. 대학은요 기본적으로 2028을 준비하고 있어요. 2028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죠. 제도를 지금 하나씩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은 서울대, 고대, 홍익대 3개 대학교를 빼고는 사회 과목을 봐도 실제로 의대 갈 수 있어요.
과학 과목을 봐서 경영학과, 영어영문학과가 과거에도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연대 의대를 갈 때도 사회 가도 돼요. 국어 수학 다 맞으면 연대 의대 갈 수 있다. 이게 통계로 나옵니다. 때가 되면 문이과가 완전히 없어지는 통합 수능이 될 거기 때문에 맞춰 나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수능은 다 맞춰 나가고 있는데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합니다. 뭐가 발생을 하냐면 이놈의 수시에서 반영되는 내신 5등급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대요. 실제로 몰라요. 어떻게 될지.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걸 이제 이 대학들은 고민하는데 방법이 딱 하나인 거예요. 첫 번째. 방법 하나는 뭐냐면 수능 최저라는 걸 수시에서 모두 다 도입시켜야 되겠다. 서울대 빼고. 라는 게 기본적인 지금 전략입니다. 왜 그러냐라고 질문하면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은 9등급제예요. 그럼 이제 아이들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을 막 섞어서 받다 보면 평균 내신이 1.2등급도 있고 1.23등급도 있고 이렇게 뭔가 나눠져요. 실제로 내신 1.0이 커트라인인 대학이 있거든요. 그게 어디냐면 가톨릭대 의대입니다. 2년 연속 내신이 1.0이에요. 근데 그 대학교를 지원하는 아이들 내신은 뭐냐면 1.0, 1.04, 1.03, 1.05, 1.07 이렇게 애들이 쭉 내려가요. 왜요? 실제로 이제 과목이 9등급제가 되다 보니까 0.3점씩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5등급제로 바뀌면 동점자가 되게 많이 생기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대학은 생각해요. 그럼 구별을 해내야 되는데 첫 번째 국가의 교육, 이 대학에서 돈을 안 들이고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이 수능 최저인 거예요. 맞췄냐 못 맞췄냐에 따라서 동점자를 변별하고 떨어뜨릴 수 있는 기준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수능 최저가 적용됩니다. 모든 대학교 서울대를 빼고는 카이스트를 빼고는 포항공대를 빼고는 다 적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서울대는 왜 반영 안 하냐? 영재고 애들을 30% 이상 뽑기 때문에 그래요. 영재고는 수능 준비를 안 하거든요. 과학고 애들은 수능 준비를 안 하기 때문에 수능 최저를 걸어버리면 뽑을 수 있는 아이들 30% 이상을 놓칠 수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적용 안 하는 거다. 나머지는 다 적용한다. 그럼 우리가 첫 번째 수능 최저를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고민 한번 해봐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수시로 대학 보낸다라고 했을 때 수능 최저가 뭔가? 라고 질문하면 4개 중에 3개쯤 반영하는 게 수능 최저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얘기를 다른 말로 하면 4개를 다 반영하는 대학도 있지 않나요? 물론 있어요. 가톨릭대 의대가 반영하고요. 고려대학교 의예과를 포함한 전체 범위가 교과 내신으로 들어가는 교과 전형 빼고는 4개 영역 반영해요. 그리고 또 있나요? 라고 질문하면 서울권에서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얘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안 가면 되죠. 2개는. 가톨릭대 의대 안 가면 되고요. 고대 안 가면 돼요. 연대 가면 돼요. 기본적으로. 성대 의대 가면 돼요. 수능 최저 3개, 4밖에 안 돼요. 우리 아이의 강점을 가져야 되는 과목은 4개 중에 3개 정도가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우리 아이는 3살짜리 아이가 아니에요. 내가 여태까지 살면서 어떤 과목 진짜 못하겠어 라는 과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걸 겨울방학 동안에 푸시를 해버리면 다른 과목 공부할 시간이 줄어들죠. 그럼 다른 과목도 하향 평준화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잘하는 걸 우리 아이한테 꼭 피워주는 게 어찌 보면 겨울방학 동안에 좀 더 좋은 전략일 수 있다 라는 걸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우리나라 인구가 현재 중3이 최소 인원이에요. 초등학교 6학년 이상에서는. 그리고 지금 초등학교 5학년, 4학년, 3학년은 우리 아이들과 인원이 거의 똑같아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되면 급격하게 인원이 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보다 10살 어린 애들로 가면 실제로 아이들이 30만 명 벽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인구 분포예요. 그럼 지금은 대입이 경쟁이 치열하다라고 얘기하는데 10년 뒤가 되면 경쟁이 치열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국가는 지금 뭐라고 했냐면 로컬 대학교를 살려야 된다. 그래서 글로컬 사업을 해요. 왜 하죠? 지방 경제가 붕괴되니까 서울의 대학교 정원을 줄여야 되는 거죠. 근데 못 줄여요. 왜요? 사립대거든요. 줄이는 방법을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전공이라는 건 교수가 없어요. 왜요? 1학년 때는 교양 과목으로 수업을 듣다가 2학년 때 전공으로 옮겨가니까 저 무전공학과 교수인데요? 이런 교수 없습니다. 서울대 빼고 기본적으로. 그래서 무전공을 만들어놔요? 대학생들은 있나요? 없어요. 1학년밖에 없어요. 소속감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2학년 올라가면 어차피 학과로 다 옮겨갈 거니까. 이렇게 모아놨다가 나중에 이만큼 정원을 줄이면 어떨까? 라는 게 교육부의 큰 그림이에요. 기본적으로. 이걸 알고 있는 연대는 우리 무전공 안 만들어. 그래서 안 만듭니다. 기본적으로. 고려대, 안 만들고 싶은데 너무 안 만들면 제재 조건이 있을 것 같아. 지금 이걸 가지고 재정 지원하고 있거든요. 대학들한테. 최소 인원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제일 심한 대학교는 홍대예요. 15% 만들었습니다. 건국대학교예요. 10% 만들었어요. 왜요? 재정이 어려우니까 만드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 무전공이라는 거 우리 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라고 질문하면 무전공이라는 게 있다라는 얘기는 우리 아이한테 무슨 과 가고 싶니? 라는 질문을 굳이 안 해도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떤 학과를 타겟으로 삼아서 이 학과에 뭔가 매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안 해도 된다라는 거죠. 해야 되는 친구는 누구냐? 라고 질문하면 의학학 계열 갈 친구는 해야 됩니다. 왜요? 무전공에서 이 학과로는 못 가거든요. 사범대도 못 갑니다. 그리고 첨단 계약학과라는 게 뭐냐면 반도체 공학과 등등 뭐 SK 하이닉스 등 삼성전자 등 이렇게 계약 맺어 있는 학과는 못 갑니다. 참고적으로 이 정도. 고등학교는 이렇게 쭉 이제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편제가 쭉 되어 있는데 맨 오른쪽에 일반고라는 게 1666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한번 해야 될 건 좋은 고등학교가 어디냐 라고 질문하면 대학이 이 고등학교 아이들을 뽑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찾아 나갈 수 있는 고등학교가 좋은 고등학교인 거죠. 그럼 이제 일반고는 대학이 찾으려고 노력하냐 라고 질문하면 찾으려고 노력하는 학교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자발적으로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현재로 따지면 이래요. 우리가 지금 일반고 중에서 가장 성적대가 높은 학교를 우리가 대표적으로 과거에 정말 성적이 높았던 공주 한일고, 지금 저쪽에 경기도에 가면 양서고라고 있어요. 이런 자율학교들이 있어요. 모집을 전국에서 할 수 있는. 이것도 근데 편제는 일반고입니다. 이런 고등학교 아이들을 이 대학들은 되게 좋아해요. 찾으려고 노력했나요? 아니요. 저절로 찾아져요. 현재 입시에서는. 왜요? 학생부를 딱 보면 지금 고1까지는 표준 편차라는 게 적히거든요. 목동의 대부분 아까 뭐 금옥여고든 양천고등학교, 배감이든 목동고등학교든 진명여고든 모든 신서고등학교든 모든 고등학교가 편차가 보통 20이 다 넘어가요. 편차가 20이 넘어간다는 얘기는 위에 상위 20, 30% 아이들과 밑에 하위 40% 아이들의 갭이 되게 크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고등학교는 애들이 지원을 해서 경쟁도 높고 중학교 때 공부를 잘했던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찾아가는 고등학교라서 편차가 보통 5에서 10밖에 안 돼요. 그럼 대학이 딱 보는 순간 우와 표준 편차가 10이네 이런 뽑고 싶은 의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학교들이 실적이 좋았던 거예요. 강서고등학교 실적이 되게 좋아요? 수시로 좋나요? 라고 질문하면 아니에요. 수시로 왜 안 좋죠? 강서고등학교도 위에 30%가 다른 학교는 20%쯤이 상위권인데 거기는 3, 40%가 상위권이에요. 아이들이 일지망으로 많이 쓰니까. 근데 여전히 밑에 40%는 똑같아요. 다. 편차가 큰 거죠. 그러니까 대학이 와 이거 강서구다 라고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학교는 의도적으로 아이들한테 수능으로 대학 가자라고 계속 푸시를 했던 거죠.
이게 여전히 이렇게 흘러갈 거냐라고 질문하면 우리 때가 되면 표준 편차가 없어져요. 그럼 대학은 와씨 저절로 찾았었는데 이제 저절로 찾을 수 있는 기회 방법이 사라졌네. 그래서 이제 일반고는 똑같아진다 라는 걸로 바뀌어요. 어디에서요? 수시에서. 어쨌건 고등학교는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조금 전에 와서 앞에 설명을 들을 때 제가 네이버에 찾아봤어요. 목동 내일신문을 봤더니 이 근처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 교육과정 커리큘럼이 다 지금 발표되어 있더라고요. 그거 이제 나중에 한번 보시면서 보는 방법을 제가 하나하나씩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울대는 이 두 개가 거의 50%예요. 과고, 외고 이쪽이 거의 50%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 50% 들어간다는 얘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이건 문과, 이과의 모든 학과를 다 합쳐서 통계낸 거예요. 그러면 자연계 모집 단위로만 싹 빼버리면 이 과고 영재고 애들은 55%가 넘어요. 문과학과로만 싹 빼버리면 외고 국제고 아이들의 합격 비율은 35% 가까이가 돼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고나 외고 가는 건 나쁜 선택이 아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의대, 서울대를 가려고 목표했을 때 의대를 안 가겠다라고 생각하면 꽤 좋은 방법이에요. 막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고려대라는 대학이 있어요. 서울대를 닮고 싶어하는 대학입니다. 연세대는요? 라고 질문하면 연세대는 서울대를 이기고 싶어하는 대학입니다. 맨날 자기네가 1등이래요. 그래서 서울 이 연대는 약간 서울대 입시 요강과 차별성을 되게 많이 둡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서울대 직윤이 수능 최저가 있을 때 연대는 수능 최저를 없앴어요. 내신으로 뽑는 전형은 올해 고3부터 처음 생겼지만 이렇게 무한가가 차별성이 두고 서울대가 학생부 종합전형의 수능 체제를 없앴을 때 연대는 수능 체제를 계속 뒀어요. 아예 우리는 과거 영재보다 안 뽑아도 돼. 이렇게 뭔가 의학과나 몇 개 학과들 빼고는 실제로 차별성을 두면서 이렇게 안 뽑았어요. 고대는 실제로 서울대랑 비슷한데 차이점 하나가 뭐냐라고 질문하면 여기 중간에 학생부 종합전형이 수능 체제가 있는 게 있다 라는 겁니다. 4합 8이에요. 근데 이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지금 보여드리면 뭐가 제일 높냐면 일반고가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과거 영재고는 거의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능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본적으로. 아 그러면 이제 일반고가 대부분이구나. 근데 외고 국제고가 20%나 여기에도 포함이 돼요? 아 그럼 이 얘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명덕 외고는 수능 공부를 하는 학교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명덕 외고로 들어가서 상위 10%쯤 안에 들어가서 서울대를 붙을 수 있어 라고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는 명덕 외고를 들어갔는데 공부를 너무 좋아해. 그래서 내신 이렇게 열심히 관리하는데 시간이 남네 24시간이. 그래서 난 수능 공부도 해야지 라고 고1, 고2, 고3 때 틈틈이 했더니 수능도 열나 잘 나와. 그래서 아씨 수능으로도 대학 갈까? 수능 준비도 열심히 했더니 수능 다 맞았어. 그럼 수시에 서울대를 수시에 예를 들어서 경영학과를 써놓은 거 이제 실제로 면접이 수능 뒤에 있거든요. 그럼 면접 보러 안 가면 불합격되죠? 수능 시험은 나중에 보니까 면접 보기 전에 이제 원서 집어넣고 나서 나중에 시험 보니까 봤더니 수능 다 맞았어. 그럼 정시대 서울대 의예과 가면 돼요. 그죠? 아 그러니까 이 학교는 수능도 공부하는 학교구나. 외고에 가면 의대 못 간다라는 얘기는 수시에 못 간다라는 거예요. 정시는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자사고가 21.8%입니다. 21.8%인데 실제로 이제 자사고도 많이 뽑는구나. 그 이유는 간단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표준 편차 숫자가 작아요. 자사고들이. 그러니까 대학들이 학생부를 평가할 때 일반고는 내신 2등급 뽑을 건데 자사고 표준 편차가 몇 이하의 학교는 3등급까지도 뽑아야지 라는 규칙들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걸리는 친구들이 이 정도가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자사고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는 누가 돼야 되는 거냐면 내가 자사고를 들어가서 내신의 등급을 1등급을 절반 이상의 과목은 확보할 수 있는 자신감, 근거가 있는 친구들은 자사고 나쁘지 않아요. 근데 거기 가갖고 내신을 1등급 절반 못 받으면 자사고를 간 걸 나중에 후회할 수 있다. 이게 2028의 대학입시다. 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서울대 A 고대도 수능 최저 없는 종합전형이 있어요. 계속 유지될 겁니다. 참고적으로 이 앞에 있는 건 이거는 올해 기준으로 약 1000명 뽑는 거고요. 이 뒤에 있는 이 수능 최저 없는 건 약 500명 뽑아요. 그럼 서울대가 1600명을 수능 최저 없는 걸로 뽑거든요. 고대까지 하면 2000명 정도를 뽑는데 우리가 이걸 딱 보면서 어디를 가야 될 거냐를 좀 고민해야 된다. 목동은 워낙 교육열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어머님 머릿속에는 스카이 플러스 의대, 약대가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이 꿈을 안 버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뭔가 현실감을 느끼기 시작하죠. 홍대 좋아 라고 뭔가가 바뀌어요. 왜 좋아요? 가까우니까 우리 아이가 밤늦게 걸어와도 안전이 어느 정도 보장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우리가 하나씩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홍대라는 대학교가 교과나 종합으로 대학 들어갈 때 어느 정도 아이들이 들어가나요? 라고 질문하면 2.5등급쯤 되는 아이들이 들어갑니다. 2.5등급이 제일 밑에 있는 학과예요. 2.5등급이라는 얘기는 이 2등급이 절반, 3등급이 절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2등급이라는 게 현재 기준으로 뭐죠? 라고 질문하면 11%이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2등급은 4%를 벗어나고 11%까지니까 보통 2등급쯤 되는 아이는 7%쯤 되는 아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원래 합리적인 거죠. 그럼 3등급은요? 라고 질문하면 17%쯤 되는 아이예요. 17%를 절반 맞으면 이 아이는 상위 12% 정도가 돼요. 그래서 한 반에 30명이면 반에서 3, 4등쯤 하는 아이가 2.5등급쯤 나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30명이 안 되면 3등짜리가 2.5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홍대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12%구나. 그게 우리 때로 따지면 뭐냐라고 질문하면 여기가 10%예요. 그러면 1등급은 몇 프로쯤 되는 아이들이냐? 라고 질문하면 5%쯤 되는 아이들인 거죠. 그럼 2등급은요. 10%, 34% 사이니까 이 중간값이 되니까 22%쯤 되는 아이일 거예요. 두 개를 섞으면 5%, 22%니까 섞으면 17%쯤 될 겁니다. 그럼 1.5등급이 되면 17%니까 홍대를 못 가겠죠. 그럼 1.5등급이 아니라 1.2등급, 1.3등급 이렇게 안쪽으로 당겨져야 됩니다. 1.2등급이 나온다, 1.3등급이 나온다는 얘기는 10과목이 있으면 7과목은 1등급, 3과목은 2등급 이렇게 맞으면 1.2등급, 3등급이 나와요. 쉽죠?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건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건데 우리가 10% 해야 되는 게 사람들은 자꾸 쉽다라고 얘기해요. 물론 과거보다는 쉬워진 건 맞아요. 근데 100명 중에 10명이에요. 우리가 무언가 추첨할 때 10명 중에 1명 안에 드는 거 더럽게 어려워요. 100명 중에 10등 안에 드는 거 어려운데 물론 어머님들은 우리 아이한테는 쉽다라고 강요해야죠. 가스라이팅을 해야 됩니다. 야 이거 어렵지 않니? 이렇게 얘기하면 그지 엄마? 이렇게 얘기하면 못 되는 거고 쉽다라고 얘기는 해주셔야 되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겁니다. 제일 안타까운 게 11등, 12등, 13등, 14등 해가지고 2등급 떨어지면 이건 나락이에요. 현재 애들은 표준 편차라는 게 있어서 그래도 이게 좀 잘한 2등급이지 않을까? 라고 대학이 추정이라도 가능한데 우리 때가 되면 표준 편차가 사라져서 이게 도대체 몇 등으로 2등급을 한지를 잘 모른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수능 최저 얘기한 거랑 연속으로 얘기를 하면 잘하는 과목을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 아이는 국어는 1등급 맞을 수 있어. 그럼 확실하게 1등급 맞아줘야 돼요. 수학 1등급 맞을 수 있는데 그럼 맞아줘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맞아줘야 되는 과목을 국영수, 사과, 한국사 최소 과목이 6개예요. 왜요? 건대, 홍대까지가 이 6과목은 필수거든요. 그 나머지 과목이 뭔가요? 기술과정, 제2외국어. 이거는 서강대, 성균관대 이상의 대학교는 필수예요. 그럼 최소 6과목 중에 하나를 만약에 2등급을 맞으면 1.16등급이 돼요. 2개를 2등급을 맞으면 1.33등급이 돼요. 아, 그럼 홍대 마지노선은 6개 중에 2개를 2등급이구나. 그럼 우리 아이가 약한 게 뭐지? 라고 생각해서 우리 아이가 과학을 싫어해. 그럼 과학은 2등급. 또 싫어하는 게 뭐지? 수학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럼 수학 2등급. 나머지는 다 1등급. 이렇게 만들면 1.3등급. 마지노선이 홍대다. 이걸 먼저 실천해 놓으셔야 돼요. 밥 먹듯이 골고루 다 해가지고 13등 13등 해버리면 미치고 팔짝 뛰는 거야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10% 안에 드는 걸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네,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건 10% 안에만 들면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아까 선생님께서 국어 98.99점 맞은 애를 이렇게 딱 보여주셨던데 양천고등학교 친구를 이런 거예요. 대학은 10%란 내신이 변별력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10% 안에서 군계 1학은 확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예요? 100점인 거죠. 100점 맞았어. 이러면 누가 뭐라고 해도 전교 1등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100점을 이기는 애는 없죠. 그러니까 만약에 국어를 100점 맞아. 얘 미친 거 아니야? 국어 영재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수학을 100점 맞아요? 우와, 수학 진짜 좋아하는구나. 전교 1등이겠다. 이렇게 무언가 생각을 해요. 대학이 내신에서 제일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하는 과목은 1순위가 수학이고요. 2순위가 국어예요. 이 두 과목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수학은 왜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모든 대학에서 수업을 들을 때 수학을 잘하는 아이는 다른 과목을 이해하는데 이해력이 빠르다라고 대학들이 생각해요. 국어는 왜 중요하나요? 교수가 A라고 얘기하면 A라고 받아들여야지. 지 혼자 무슨 4차원처럼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국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100점 맞으면 1등급이 아니라 얘는 1등급을 뛰어넘는 아이라고 판단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런 과목을 만들어주면 돼요. 좀 못하는 과목은 2등급만 맞으면 된다고 하는데 2등급 맞는 거 어렵잖아요. 이러지 마세요. 2등급 열나 쉬워요. 어머님들이 고등학교에 참관 수업이나 이런데 중학교 때 참관 수업 이렇게 가보시면 어머님들이 오셨으니까 아이들이 똑바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을. 대부분 이 지역의 고등학교를 가면 제가 설명회를 가도 저는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 사람 빨리 자라. 그래서 자라고 해요. 그럼 놀랍게도 50%가 자요. 설명회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 아이들이 어제 게임을 너무 열심히 해서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가면 무조건 피곤해져요. 병든 닭이 돼요, 아이들이. 그래서 1교시 잠들었는데 4교시 깼다? 이렇게 하는 애들도 되게 많아요, 아이들. 놀랍게도 우리나라 고등학교 50%가 그래요. 양천구뿐만 아니라 서초구도 그렇고요. 저쪽에 강남구도 마찬가지예요. 2등급은 어떻게 하고 맞냐면 일반적 학생처럼 수업 시간에 그래도 선생님을 봐야지. 중간고사 기간이다. 일주일 남았네. 공부 좀 해볼까? 이러면 2등급 나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1등급, 2등급이 혼재된다. 아이들의 내신이.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등급을 얼마나 많이 만들 거냐를 기본적으로 고민하셔야 되는 거고, 수학하고 국어는 1등급을 만들려고 좀 노력해 주실 거예요. 다 맞으려고 노력을 해주시면 금상첨화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지금 대부분 이제 학원들이 막 12월 달부터 개강을 한대요. 막 놀아요. 지금 좀 시켜주셔야 되는 게 뭐냐라고 질문하면 조금 아이들이 부담 없는 과목은 지금 좀 시켜주실 필요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한국사. 지금 외워놓으면 되게 좋아요. 1학년 때 한국사 3시간 3시간 1, 2학기 때 들어가요. 그리고 수능 때 이거 시험 봐요. 어렵진 않지만 그럼 1학년 때 한국사를 끝내놓으면 나중에 계속 시간이 흘러갈 때도 의미가 생겨요. 몇 년 전인지 모르겠지만 금옥여고에서 서울대 의학과에 합격한 사례가 있어요. 서울대 직윤으로. 그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느 대학교를 가든 어느 고등학교를 가든 어느 대학교를 가느냐는 개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기본적으로.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건 첫 번째 내신을 알았어요. 이렇게 맞을게요. 이건 누가 해야 되는 거냐? 라고 질문하면 학생들이 해야 되는 거죠. 어머님들은 코치예요. 감독이고 아이한테 계속 해줘야 되는 건 힘들지 자꾸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럼 엄마 힘들어.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다음 뭐라고 했을 거예요? 힘들어도 해야지. 이러면 짜증나요. 힘들지라는 얘기 하지 마세요. 제발. 기본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무언가 만들어 주셔야 돼요. 두 번째, 이렇게 만들면 이제 고등학교들은 고민해요. 이 아이를 어떻게 잘 관리해서 명문대학교를 보내지? 라는 걸 기본적으로 관리합니다. 여기 국어학원이니까 수학으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보통 여기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이런 내용은 모든 일반적인 고등학교들이 다 적어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대학들이 딱 보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학교도 삼국지 썼고 저 학교도 삼국지 썼고 모든 학교들이 다 삼국지를 써내서 대학의 입학사정관들은 지겹다라고 느낍니다. 그럼 차별성이 별로 없는 거죠. 차별성은 개인의 뭔가 활동을 이렇게 적어줘야 돼요. 어떻게 적어줘야 되는 기승전결로 적어줘야 됩니다. 수열을 공부하는 중 이렇게 뭔가 계기가 처음 나와야 되는 거고요. 맨 마지막에 느낀 점. 그래서 그 다음에 향후 계획을 맨 마지막에 적어주면 돼요. 이렇게 뭔가 적어주는 방법을 간단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고등학교를 딱 배정받아요. 올해 기준으로 3월 4일날 개학했어요. 내년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3월 4일날 개학 딱 하면 모든 게 다 낯설죠. 선생님도 처음 봤고. 그럼 우리 학생은 선생님께 먼저 다가가서 밀착관계를 형성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쉬울까요? 맨날 지각해도 나에 대해서 알겠지만 긍정적으로 보여야죠. 긍정적으로 보이는 방법은 처음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국어 수업 시간이 딱 끝나요. 그러면 학교 분위기가 좋으면 끝나고 쉬는 시간 되기 전에 선생님 아까 설명하신 내용 중에 이 부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다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나에 대해서 알죠. 이거를 한 번쯤 하시면 돼요. 학교 분위기가 안 좋으면 교실에서 하면 아이들이 싫어하니까 교무실로 가서 1학년 3반 누군데요? 이렇게 하면서 아까 설명하신 내용 이 부분이 잘 이해 안 가는데요? 이렇게 질문하면 돼요. 각 과목 선생님한테. 이걸 밀착관계 형성이라고 얘기합니다. 2번, 3번 하면 안 돼요. 모든 건 과유불급이에요. 이해력 떨어지는 아이로 오해받아요. 이렇게 그냥 한 번, 두 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중간고사 시험을 딱 봤어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또 찾아가는 거죠. 선생님을. 그래서 이때는 좀 다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덕분에 요번 중간고사 시험 잘 봤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요번 중간고사 시험 범위 단원이 여기였잖아요. 이걸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제가 이쪽 분야에 조금 더 호기심이 생겨서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연구해 봐야 되겠다고 계획을 세웠어요. 중간고사도 끝났겠다. 여가 시간이 좀 생겨서 이 부분에 대해서 탐구를 좀 해봤죠. 그랬더니 이게 참 이해가 안 가는데요? 라는 질문을 하면 돼요. 다시 얘기하면 학교에서 하나를 배웠는데 확장해서 2개, 3개로 폭 넓게 깊이 있는 질문을 하러 찾아가면 됩니다. 이렇게 선생님한테 한번 또 질문을 하면 얘는 지적 호기심이 뛰어난 친구구나 라고 느끼게 될 거예요. 이걸 5월 초에 하시면 됩니다. 가볍게.
그리고 또 언제 해야 될까요? 기말고사 때. 기말고사 끝나고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난해한 질문을 합니다. 왜 기말고사가 더 중요하냐? 선생님이 이 내용을 8월 1일 날부터 적을 수 있거든요. 5월 달에 질문해봐야 머릿속에 안 남아있어요, 선생님들. 8월 달에 질문해요? 7월 말에 질문해요? 선생님 머릿속에 또렷이 기억나겠죠? 그래서 이 스토리를 딱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이런 질문을 한 번 더 한다. 그러면 맨 마지막에 뭐가 빠지냐면 느낀 점, 향후 계획이 빠지죠. 그러면 이제 선생님한테 또 찾아가요. 방학할 때. 선생님 이번 여름방학 동안에 이렇게 할 건데요?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 강요죄 같잖아요. 뭔가 강요당하는 것 같잖아요. 선생님 기분 나빠요. 어떻게 하면 돼요? 편지지 하나를 들고 이쁘게 글을 써서 선생님께 드리고 도망오면 돼요. 1학년 입학했을 때 수학에 자신감이 없던 저는 선생님의 첫 수업이 저의 자신감을 북돋았어요. 처음에 이렇게 서사적으로 쓰고 선생님 그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끝나고 이런 질문했던 거 선생님 기억나시죠? 이렇게 그 다음에 질문을 그 다음 내용 쓰고 본론이에요.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제가 조금 더 이 분야에 관심이 생겨서 얘처럼 생명과학에 관심이 생겨서 요번 여름방학 동안에는 뭐 수리생물학이라는 책에 조금 더 깊이 있는 탐구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제가 의예과에 생명과학과에 좀 관심이 많거든요. 뭐 이렇게 목표에 적고 이걸 탐구하다 혹시 궁금한 점이 생기면 또 선생님께 질문해도 되죠? 뭐 이렇게 쭉 적으면 도서 목록도 요즘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반영이 안 돼요. 세특에 적혀 있으면 저절로 보게 돼요. 이렇게 연결이 돼야 기승전결이 연결이 되죠. 이렇게 뭔가 만들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해야 되는 거냐? 또 우리 아이한테 가서 야 내신 100점 받고 이런 우리가 작업을 쭉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 아이는 하중에 못 견뎌요. 너무 할 게 많다라고 느끼죠. 그럼 이런 무언가 스토리는 어머님들이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무언가를 만들어주면 완성이 된다. 완성이 되면 얘는 완전히 전국의 군계일학이 된다. 고교학점제라는 게 뭐냐? 라고 질문하면 쥐가 듣고 싶은가 보고 자기가 찾아서 듣는 거예요. 근데 이 입시는 고교학점제인가요? 라고 질문하면 외대부고는 고교학점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는 그래도 300여 명이 대부분 넘다 보니 선택권이 강화되어 있기는 해요. 강화되어 있긴 한데 고교학점제라고 보기가 어렵다. 그 이유를 간단하게 몇 가지를 보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를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1학년 때 이런 과목들이 배워요. 그럼 이 과목들은 그냥 다 잘 봐야 되겠구나. 우리가 되게 재밌는 게 아까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 5, 1등급이면 전교 1등이고 1.3등급쯤 되면 홍익대라고 했어요. 그 홍익대쯤 가는 아이들이 내신 등급으로 따지면 1.3이 되는데 이게 등수로 따지면 몇 등쯤 되나요? 라고 질문하면 전국에 약 3만 등쯤 될 거예요. 1.3등급쯤 되면 2등급쯤 되면 어디 가나요? 라고 질문하면 지하철을 타야 돼요. 일단. 그리고 밖이 나와야 돼요. 지하철 아니라 지상철. 저쪽 가끔 논이나 이런 게 보일랑 말랑 이런 학교를 가는 게 2등급이에요. 실제로 2등급 받으면 어디까지 못 간다? 가천대까지 못 간다. 한성대까지 못 간다 라는 게 지금 입시의 가장 큰 트렌드인데, 그래서 1학년 때 내신 성적을 1등급 때 초반대로 만들지 않으면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수능으로 대학 가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입시안 처음 발표되기 전에 교육부 담당자들을 만나서 얘기할 때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이 입시 아무리 봐도 1등급, 2등급, 3등급이 너무 정규 분포로 만들어서 2등급의 비율이 너무 높다. 3등급은 개나 소나 다 받는다.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1학년 끝나면 아이들이 내신 버리는 상황이 되게 많이 벌어질 거다 라고 제가 우려를 했어요. 근데 어차피 교육부는 정규 분포를 너무 좋아하는데 이게 또 하나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내신을 버리고 수능 파이터 하면 서울대 갈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하면 내신 반영해요. 이미. 고대는요, 내신 반영해요. 연대는요, 올해부터 내신 반영해요. 한양대도 내신 반영하고요, 올해부터. 대부분 대학들이 수능으로 대학 가는 입시에서도 내신을 반영하는 걸로 계속 지금 바꿔나가고 있어요. 왜요? 수능이 공통이다 보니 동점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내신을 변별해야 되는 건데, 그 이 얘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1학년 때 내신을 망해도 이거 내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상황이 벌어진다고요. 기본적으로 2등급은 맞아야 되지 않나? 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이중고에 빠져요. 그래서 이거 내신을 못 받아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건 큰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자사고를 가는 건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과목을 선택하는데 국어는 되게 좋아요. 일반 선택 과목을 모든 고등학교가 다 거의 의무적으로 집어넣었어요. 왜요? 수능 과목이거든요. 연계 과목이기 때문에. 수학의 대수, 미적분, 확률과 통계도 모든 고등학교가 다 필수로 거의 깔아놨어요. 왜요? 수능 과목이거든요. 근데 이 밑에 국어나 수학이나 이런 과목 중에 이제 아이들은 어떤 부담감이 생기냐면 우리 아이 이공계로 대학 갈 건데요? 라고 하는 친구는 여기 지금 저쪽에 고급 미적분이나 그리고 여기 지금 어디야? 기하나 미적분이나 이런 과목을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이제 부담감이 생겨요. 그럼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 아이들은 누구냐? 라고 질문하면 내신 좋은 아이들이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요?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으로 가야 되니까. 근데 이미 내신이 대부분 2등급대로 다 내신이 내려와 있어요. 그럼 이 아이들은 실제로 이런 과목을 들어야 될 필요가 별로 없죠. 수능 연계 과목도 아닌데. 그럼 이런 아이들이 이탈해요. 그럼 2학년 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죠? 내신 등급 맞기가 더 어려워지죠. 기본적으로. 와, 양정고의 럭비부는 무슨 과목 선택할까? 모르죠. 모르는데 그 아이들이 실제로 이런 과목 선택 안 하고 다른 과목 다 빠져버리면 그만큼 인원이 줄어서 1등급 숫자가 줄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기본적으로 생긴다. 이게 사회과학으로 가면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사회라는 과목은 그래도 과목이 몇 개 안 돼요. 근데 과학이라는 과목은 원 과목 4개에 투 과목이 8개예요. 이걸 고등학교가 대부분 원 과목 4개 중에 3개, 투 과목 8개 중에 5개 이렇게 막 선택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언제요?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까지. 그럼 이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와씨 우리 아이가 내신이 만약에 망가졌어. 이 과목을 수업을 들으려고 하면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없어요. 왜요? 사회과학 과목은 1학년 때 공통과학, 공통사회만 시험 범위거든요. 수능은. 근데 학교에서 선택하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선택은 하겠죠. 와 그랬다가 내신 4, 5등급 받으면 정시로도 대학 갈 때 이거 뭔가 페널티 생길 것 같은데 부담감이 생기죠. 그래서 아이들이 사회 과목으로 막 이동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이 과학 과목은 아이들 모수가 줄어들어요. 내신 등급 받기가 어려워진다고요. 그럼 2학년 때면 내신이 부담이 이렇게 생기는데 우리가 1학년 때 내신을 잘 받아 놓으면 그래도 차곡차곡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 거고 의미 있게 어떤 과목을 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혼란으로 바뀐다고요. 학교에 갔더니 수능, 2학년 때 내신 과목은 모두 다 국어 수학 빼고는 모두 다 수능과 연관이 없는 과목을 다 들어. 근데 등급이 다 나와. 이런 상황이 고등학교의 70% 아이들한테 저기 뭐죠? 바로 이제 직면하게 될 거라니까요. 이런 문제가 되게 심각하다. 엄마, 나 자퇴하면 안 될까? 이렇게 뭔가 얘기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걸 막으려고 하면 1학년 때 내신 잘 받아야 된다. 1학년 때 내신 잘 받을 수 있는 고등학교를 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반고는 일반고일 뿐 차별화되지 않는다. 라는 게 기본적인 지금 이 2028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걸 잘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이 맨 왼쪽에 교과가 있습니다. 교과가 45%라고 적혀있는 건 전국 대학교 평균이고요. 그 오른쪽에 작게 10.8%라고 되어 있는 건 주요 대학교, 이 옆에 있는 홍대 이상의 대학교의 비율이에요. 10명 중 1명밖에 안 뽑는데요? 여기에는 뭐가 빠져 있냐면 서울대가 빠져 있어요. 서울대 직유는 학종으로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럼 서울대를 빼고 나면 저 비율이 약 12% 정도 올라요. 12% 정도로. 그럼 어디가 10% 넘게 뽑나요? 라고 질문하면 연대, 고대가 12% 넘게 뽑아요. 15%를 뽑습니다. 500명, 600명을 교과로 뽑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서울대를 뺀 연대, 고대를 갈 때는 일반고를 선택했을 때 별로 나쁜 게 없어요. 15% 모집 인원을 교과로 뽑으니까. 또 종합전형도 내신이 좋으면 아까 제가 학업 수영 보여드렸지만 일반고가 60%고요. 연대는 80%에 수렴해요. 학교생활 우수 전형이. 그러니까 일반고 가도 나쁘지 않구나 교과는. 여기 하나 더. 이 왼쪽에 45%라고 되어 있는데 전국에 뭐가 많냐면 의대가 많죠. 약대가 많아요. 서울권의 의대는 약 1200명밖에 안 돼요. 그것도 과거에 지금 2000명 증가하기 전에 성대의대나 인하대의대나 아주대의대 증가하기 전에는 1000명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모집 인원이 별로 안 되고 2000명이 지방의대였거든요. 66%가 의대는 지방에 있어요. 그럼 그 인원의 45%는 교과로 뽑는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의대 목표하는 친구는 내신이 절대적으로 좋아야 돼요. 우리 아이는 무조건 의대 갈 거야. 지방 의대까지도 크게 상관없는데요. 잘하면 서울 의대 가면 되고 서울권 의대 가면 되고, 못하면 지방의 경북대나 부산대나 전남대 의대나 이런 충남대 의대도 괜찮아요 라고 생각하면 기본적으로 내신이 가장 중요하다 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친구들이 지방에 있는 아이들은 원서를 다 어떻게 쓰냐면 충남대 의대 하나 안정 이렇게 쓰고, 서울대 의대, 연대 의대, 가톨릭대 의대, 성대 의대 이렇게 써서 붙으면 절로 가고 안 붙으면 안 좋고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 하나 마지노선이 교과로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대나 약대를 목표로 하는 친구들은 우리 아이가 진짜 어느 지역에 가도, 우리나라 야구 선수가 미국에 진출해갖고 각 포지션별 1등을 하면 주전이 되겠죠. 근데 못하면 맨날 마이너리그 내가 내려가갖고 저기 뭐 땅콩 크림 바른 빵 먹다가 맨날 되돌아오잖아요. 잘해도 어디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 아이가 외대국어 가도 전교 30등, 어느 고등학교를 가도 상위 10%쯤 안에 들면 고등학교를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제일 좋은 고등학교 보내시면 돼요. 왜요? 그래야 아이가 시너지가 나거든요. 정신적으로 성숙해지고. 근데 우리 아이가 그런 위치에 들지 못하고 그 밑으로 떨어지면 아이는 자존감이 떨어져요. 대학이 꽤 많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입시를 3년 하는 게 아니라 4년, 5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딱 봤을 때 이렇게 봤을 때는 2028은 처음으로 치러지는 거다. 대학도 지금 깜깜이 입시해서 무언가 어찌할 줄 모른다. 그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 거냐는 어머니들께서 우리 아이의 성향을 가만히 보시면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학교 레벨이 떨어졌을 때 문제점이 되는 경우는 딱 하나더라고요. 아이가 친구들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신세계를 만난 것처럼 새로운 친구들하고 더 잘 놀아서 막 저쪽에 코너에 가서 막 8시간씩 놀고, 와 신세계를 만났어. 이래서 금묵작이 될 경향이 너무 크다라고 하는 경우가 아니면 웬만하면 자존감 높여주시는 거 잘 고려하시길 바라고, 저는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